안녕하세요 여러분,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중형 SUV QM6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더 뉴 QM6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전보다 더욱더 대담해진 디자인과 더욱더 향상된 각종 기술 요소들,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라는 그 주행 성능,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 QM6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바로 그 차량입니다. 자, 4675mm의 전장과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든 부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요. 되려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은근히 시선을 집중시킨 것 같습니다. 프론트 그릴이 더욱더 큼직하게 대담하게 연출되어 있어서 좀 다른 브랜드 차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헤드라이트와 DRL 이런 모습들은 약간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바디킷이 새롭게 다듬어지면서 더욱더 대담한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측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QM6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신 19인치 새로운 휠이 더해진 것이 눈길을 끌죠. 후면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는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새롭게 구성되어 있고요. 바디킷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QM6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색다른 매력을 제시하고 있어 인상적인 모습이죠. 실내 공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QM6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지라이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더해지고 올리브 그린 나파 가죽이 더해지면서 실내 공간에 새로운 감각을 제시하고 있죠. 이지라이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래픽 연출은 기존의 S링크와 큰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사용성과 기능 반응 속도에서도 굉장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여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QM6의 모습 그대로고요. 2열 공간도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패밀리 SUV를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게다가 2열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모델은 LP 모델인데요. 자, 도너 탱크 덕분에 트렁크가 아주 넉넉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높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무척 매력적이죠. 여기에 2열 시트 폴딩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닛 아래는 140마력과 19.7km의 토크를 내는 2.0 LFE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사실 SUV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출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을 주행하기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여기 엑스트로닉 CVT와 전륜구동 레이아웃이 조합되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합기준 8.6km/L의 효율성을 내고요. 도심과 고속은 각각 7.7 그리고 10.1km/L입니다. 물론 조금 더 쾌적하고 우수한 운동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솔린 모델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성, 합리성을 생각한다면 LP 모델이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부터 더 뉴 QM6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차 실내 공간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 올리브 그린 나파 가죽이 꽤나 인상적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사실 녹색의 인테리어 패키지 연출은 사실 쉽지 않아요. 국내 소비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컬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또 소비자들에게 나름대로 또 독특한 감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패키지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역시 LP 모델만의 매력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사실 이 LP 모델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일 수 있어요. 특히 저처럼 운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LP 하면은 좀 힘도 약하고 재미도 없고 약간 그런 차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이 QM6에게 있어서 LP 모델은 정말 특별하고 또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재원에서 본 것처럼 이 차의 출력이 그리 인상적이거나 뛰어난 건 아닙니다. 절대. 실제 주행을 해보면 발진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가속, 고속주행 등 전반적으로 그냥 모나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정도예요. 실제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비교적 고출력 모델을 차량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성능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타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고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LP 엔진 특유의 아주 깔끔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운전자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죠. 물론 그건 있죠. 아무래도 LP 엔진이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보다는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 특히 온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적응이 된다면 크게 어색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변속기라던가 전륜구동의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합리적이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자아내는 부분이겠죠.
더욱더 강렬하고 더욱더 견고한 스타일링을 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일상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차의 맞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 어쨌든 수동 변속 모드를 지원을 해줘요. 이 변속기가 수동 변속 모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혹자께서는 야, 그래도 시프트 패드를 없지 않냐 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 차는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프트 패드를 조작할 그런 차량은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저는 이 차가 일상의 우리를 위한 아주 좋은 그런 패키지를 갖고 있다는 건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언급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더 좋은 차, 더 강렬한 차, 더 뛰어난 차, 혹은 완전 최신의 전기차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을 위한 솔루션으론 정말 이 LP QM6는 굉장히 매력적인 패키지라고 느껴지고, 이 더 뉴 QM6의 그런 변화된 점들, 새로운 기술 요소들 감안한다면 분명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차의 이제 좋은 점 중 하나가 이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실제 차를 타보게 되면은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져요. 이전의 QM6도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긴 했었지만 승차감은 굉장히 잘 신경 쓴 느낌이었다면, 더 뉴 QM6 같은 경우는 그 좀 견고함이 조금 더 유순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이 쾌적해졌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연식 변경, 부품 변경 등을 거쳐가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QM6의 그런 존재감, 또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본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속도를 좀 높여 달릴 때에도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해요. 저는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차는 짧게 타는 것보다 길게 또 많이 타봐야 돼요. 많이 타보고 오래 탈수록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라는 거, 꾸준한 그 에버리지를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 높은 만족감을, 그런 것들이 참 이 차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시승을 하면서 역시 QM6다, 또 QM6가 이런 매력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강렬하고 더 재밌는 차 분명 존재합니다. 그건 제가 인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유지비의 매력이 있겠죠. LP 차량이라고 한다면 역시 연료비가 좀 저렴하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연료비가 많이 변동이 있으면서 이전만큼 저렴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QM6 LP 모델들의 인기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시승에서는 제가 만나볼 수 없지만 이 벤 모델인 퀘스트 모델이 나왔단 말이죠. 이 퀘스트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효용성, 그리고 부담이 없는 그런 운영,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매력티는 더욱더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실내 공간 봤을 때 이즈라이프 새롭게 도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즈라이프의 기본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던 S링크 그리고 이지링크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조금 더 우수한 터치 반응과 기능의 연출 등을 제공을 하면서 전반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구성은 나쁘지 않았으나 사용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전의 S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상품성, 패키징, 또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역시 QM6의 그런 메리트를 잘 살리고 또 단점을 좀 더 지워낸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더 뉴 QM6 이렇게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이 차가 톡 쏘는 강렬한 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함께하기에, 또 여러 시간을 함께하기에, 그리고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자동차가 나의 이동수단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됐을 때 더욱더 가치가 돋보이는 그런 차량이라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